청와대 처음 가신 게 몇 예, 년도죠? 84년 초입니다. 84년. 예. 그다음 노태우 정권 때도 계속 예, 청와대 계속 계셨고. 있었고, 예.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계셨었죠? 예, 한 96년 여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84년부터 96년이면 12년인데요? 아, 그 중간에 잠깐. 그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미국에도 1년 있고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로 또 몇 년 있었습니다. 연구 활동 좀 하시다가 예. 다시 또 청와대 가셨다가 예. 아마 3명 대통령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보좌하신 분이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이 좋은 점은 보통 한 대통령을 모시면은 그분을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무조건 맹종하는데 저는 가신 이제, 뭐 이런 얘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다른 대통령들을 모시면서 그 대통령들 서로의 관계가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사람에게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오직 국민과 국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네. 그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시게 된 건 어떤 계기였었습니까? 84년도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군대 경험 때문에 사람을 이제 선발하는데 굉장히 그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후보자를 놓고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서 그래 선발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청와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아마추어가 여기 와서 되겠는가.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경영학 서적은 뭐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예. 대통령 그 리더십이라든가 청와대 운영에 관계되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7년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하고 미국에 가서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앞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도대체 미국은 대통령 이거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럼 미국 자료를 쭉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미국은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좀 약간 비슷한데 그 다음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92년에 이제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물대통령이다, 물통령이다. 그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 네가 노태우 대통령 비서관 하다가 나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비난한 책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 책을 몇 권 보냈어요. 그때 이제 김학준 공보수석이 이 책을 읽어보고는 자기가 3번 계속해서 읽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전문가가 됐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거나 이런 거 외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그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 또 참모들은 이거 잠깐 실패한 대통령 된다. 성공한 대통령 돼야지. 제가 그 단어 하나 써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4.19 직후 잠깐을 빼면 계속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예.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제하고 다른 뭐 내각제 이런 거하고는 선진국들은 주로 내각제 쪽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진국이 유럽 국가죠. 그렇죠. 유럽 국가에서는 옛날에 이제 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각제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제를 했는데, 예.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아시아의 신생국들은 대부분 이제 대통령제죠. 우리도 신생국이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각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그럼 신생국이니까 무슨 정치를 해도 잘 안 되는 거고, 선진국이니까 어떤 제도라도 또 여전히 또 잘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 문제 연유로 들어갈 텐데,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87년에 그 당시 여야 모두의 합의로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그 헌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부터 사실 이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헌이 된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다 집권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4.19 이후에 내각제 개헌, 또 87년도 민주화 운동 그 연장선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던 것을 거의 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개헌이 이루어졌으니까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권한은 더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5년 단임은 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하시잖아요. 7년 했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7년은 뭐 7년 단위면 또 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로 3김 그래가지고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제 김종필. 김종필 이 네 분인데, 적어도 그 세 분 내지 네 분이 다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년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그 내한테는 전혀 안 돌아올 것 같다. 기회가 안 온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타협해서 5년이 된 것이 아니냐. 그때 4년 중임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5년 단임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개헌을 잘못한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지만 그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인데 그 제헌절 행사를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 국회의장께서 헌법 정신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헌법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헌법이 제대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잘 실천해야 헌법 정신인데, 지금 우리가 헌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다 개헌하자 그러고 이러면은 헌법 정신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개헌을 했지만은 그 처음에 있는 원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내용은 부칙에다가 이렇게 수정된 것만 이렇게 부칙에 붙입니다. 조금씩 추가하는. 네. 우리는 아예 그 몸통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쭉 봤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4.19, 5.16,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뭐 이러다가 이제 전두환 시대가 되면서 7년 단임을 만들었고, 그게 민주화 열기에 꺾이면서 말씀하신 여야 간의 절충과 타협으로 5년 단임.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하고도 안 맞고 뭐 이런 좀 삐그덕삐그덕 되는 식으로, 그러나 지금 이미 거의 30년 가까이를 왔습니다. 그죠? 자, 이미 이 시점에서 우리 김 박사님은 현행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제 바꿔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제 문제부터 짚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5년 단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도 휘청휘청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다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은 회복하고 있지만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차이나,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그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신흥공업국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뭐 지금 중동에서 문제가 그렇죠. 피난민 문제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북쪽에 북한이 지금 핵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국내외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제도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른 문제는 또 뭐냐면 그 5년 단임 뭐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단임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자체가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국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지 않는 소홀히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책임 정치가 안 된다. 어쨌든 그냥 5년은 나한테 주어졌고 그 다음엔 또 할 수도 없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위기들을 돌파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5년 단임이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은 노태우 정부 이래 대략 그 노무현 정부까지 한 4대 동안에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맞아요. 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이 문제가 아니고 장관 임기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 자리 나눠 주는 거냐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가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하고 사이클이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대통령 임기 중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선거를 하면은 공약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의 방향이 흔들리고 새로운 공약 또 약속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되는 당에서 국회의원이 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높아지죠. 그럼 정치가 안정이 되는데 이건 좀 중간 선거를 하면 심판해야 된다, 중간 평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여소야대가 됐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가 또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 극히 드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분권형 내지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이 별로 없는 경우에 그렇죠. 그 프랑스 대통령 뭐 권한이 세지만은 7년을 해가지고 그것도 단임제 아닙니다. 기간을 좀 길게 하고. 거기 또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7년이고. 그리고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 6년제 대통령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5년 단임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참 생각합니다. 특이한 그런 경우에 예. 대통령 중심 국가는 대체로 중임제 내지는 그렇죠. 연임제. 그렇죠.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 개헌이 되기 전까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4선까지 됐습니다. 네, 예, 네. 그건 연임 제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당선돼 가지고 곧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만이 이제 대통령 그 승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단임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임을 한다 하면은 그냥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받아야죠. 예, 심판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마 단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 연임을 허용하게 되면 정부와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야 이거 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하면은 망신이니까 더 열심히 잘하자. 그렇죠. 난 이런 분위기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체로 정치권에 내지는 학계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또 종합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봐도 5년 단임은 좀 아니다. 일단은 4년 중임 정도로는 바꾸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합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또 보편적인 제도고 대통령제를 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년 중임제인데 분권형으로 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뭐 혹자는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혹자는 아예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아예 내각제로 가자. 이제 요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있거든요. 4년 중임제냐 아니면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냐 아니면 내각제냐. 요 이제 세 제도 사이의 비교가 사실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용적으로. 박사님 좀 우선 해설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는 해봤는데 뭐 분권형 뭐 대통령제 혹은 뭐 이원 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그거 하면 좋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죠. 근데 뭐 좋은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라는 게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60년 이상을 사실은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불확실성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것이 물론이죠. 정착하려면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리고 안 해본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적 조건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의존도 크니까 세계 경제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이 불확실한 그런 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은 내각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서 외치를 담당하고 외교, 국방 이런 거. 그렇죠. 외치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이제 총리를 이제 옹립하는 총리 내지는 뭐 수상.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 과연 내치와 외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어떠냐 이러는데 이거는 안보 문제고 또 경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대통령 소관이냐 총리 소관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또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통일 안보 문제냐 아니면 경제 문제냐 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한미 FDA 체결할 때도 이걸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정치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말이야 동맹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이제 그렇고 더구나 우리는 근데 그 외치냐 내치냐가 불분명하다는 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 내지는 대통령과 수상이 협치를 하라 이런 정신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식의 정치를 해라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그 새누리당 전 대표가 이제 그 1년 전인가에 상하이에 가서 이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부에 있고 안보 위협이 없는 나라이고 영세 중립국이 돼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세계가 다 그 나라의 안보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안보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의존적인 이런 것만 하면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는 내각 책임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대통령과 총리를 뽑았는데 프랑스 헌법을 들여다보면은 대통령 권한과 총리의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웁니다. 협치가 안 되고 싸웁니까? 싸우는데 그래도 같은 당에서 이제 되는 경우에는 그건 괜찮죠. 조금 난데 다른 당에 대통령은 이 당이고 이제 총리는 저 당이고 이러면은 이게 동거 정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동거랑 뭡니까? 부부도 아니고 말이지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동거 정부에서 이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국제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총리도 또 국가 대표로 또 참석하는 이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협치가 되기보다는 갈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안정된 나라는 관계 없는데 우리는 사실 남북 관계를 보면 이게 전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도 거기 대통령과 총리가 둘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또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과 정당 간에 그런 거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협치라는 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엉성한
그 분권형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좀 엉성하지 않은 제대로 굴러가는 분권형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까? 다른 나라 사례에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내각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분권형 이원 집정제가 좀 별로 모범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내각제로 가야죠. 그런데 내각제는 앞에서 이제 유럽 국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각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제의 단점을 내각제로 완전히 그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장점은 뭐냐? 일본이 내각제 하에서 자민당이 30년 집권을 하면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의 통일, 콜 정부 당시에 10몇 년을 18년인가요? 그러니까 콜 정부가 계속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일을 이루고 했어요. 또 대처 총리,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이 두 분 다 10년 이상, 그렇죠, 메르켈 총리 지금 10년 넘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국가 정책을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일본 지난 30년간의 총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 30년 동안에 그랬더니 2년 이상 총리를 한 사람이 3명, 그다음에 1년 내지 2년 한 사람이 7명, 1년 미만이 9명. 이 기간 중에 일본이 정치 불안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럽에서 그리스, 뭐 이태리,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나라들도 다 사실은 내각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에 따르는 이제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지역의 이익, 뭐 그다음에 요다음에 또 당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당의 이익 뭐 이렇게 말이죠. 국가 이익보다는 지역 이익이라든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내각제가 되면 아무래도 장관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도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부패라든가 무슨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수 파를 모은 사람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또 파벌 정치도 자연적으로 이제 형성돼요. 그러나 이제 내각제를 20년, 30년 계속 하게 되면 뭐 저는 정당 정치가 발전이 되고 또 연정도 가능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볼 때 우리가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당장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상임위원장도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관 직위가 뭐 20몇 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각제 하는 나라는 차관부터 이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관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과연 그런 경륜과 전문성이 있느냐? 그 제가 국회에 알아봤어요. 지금 초선 재선 의원이 전체 70% 가까이 된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장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관하려면 최소한 3, 4선급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선진국에 가면 3, 4선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 한 사람들 아주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높이고 이런 것이 저는 내각제를 하는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각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의원의 전문성 그리고 정당 정치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내각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내각제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무한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딱 뽑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또 모든 걸 걸고 대통령만 공격을 하고 그래서 무한 투쟁식의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반복되고 그런 정치 때문에 정당 정치가 성숙되지 못하고 어쨌든 뭘 하든 선거 때 확 이기면 끝나니까 그것만 한단 말이죠. 실력 경쟁 같은 걸 안 하고 현행 헌법 구조가 우리의 정당 정치의 성숙을 막고 있다.
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니까 자꾸 물갈이를 해서 의원들이 초선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헌법 구조로는 정당 정치도 민주주의도 성숙시키기 어렵다. 그러니 이제는 좀 내각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억지로라도 제도적으로라도 정당 정치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서 물태우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동네 북이다 이랬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두드리고 말이지. 그때 또 여소야대였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까 그런 말 했어요. 언론에서 말 사방에서 무슨 대통령이 말 그런 소리 하느냐. 근데 대통령 한번 대보라 이거죠. 대보면 얼마나 답답한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기만 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놨으면 뭐 사과라도 따게끔 뭐 여유를 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사다리도 갖다 주고 말 이래야 되는데 흔들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는 모든 책임을 그 대통령 그 권한, 네. 대통령 뭐 여기에다 미루는데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고 언론도 책임이 있고 국민도 책임이 있고 물론이죠. 그 정치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너무 약해요. 그래요? 예,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우리 사회는 정치 갈등이 심하다. 대체로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박사님은 조금 견해가 다르시군요. 그 제가 국회의장 하신 분들 이제 그 발언을 쭉 봤어요. 그 또 김영호 의장님도 거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디 그 글을 썼는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니까 국회는 권한도 없고 뭐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생각할 때 과연 국회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느냐, 국회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걸 이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이제 대통령만 나버리는데 대통령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한 사람인데 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가 있다. 물론 인사를 좌우하고 뭐 이런 것이 약간의 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헌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권한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권한이 절대로 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명분을 지금 대통령으로 미루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현상, 뭐 유럽의 여러 가지 현상이 뭐냐 하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불만이 이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회가 뭐 지금도 특권 내려놓는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보다 훨씬 높아요. 매번 총선 때마다 그러죠. 그래서 높기 때문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국회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은데 정치인들은 그냥 대통령 거론하면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뭐 뉴스거리도 되고 뭐 책임도 뭐 대통령한테 미루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꾸 공격하다 보면 대통령이 죽쓰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다음에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또 희망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의도가 이게 분명하냐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현상을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력이 제대로 없다 이런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한테 국민이 손가락질하면 국회는 그걸 대통령한테 가는 비난으로 손가락질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놓고 다음번 내가 그냥 집권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우리 정당들이 갖고 있는 발전 못하는 이유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내각제 같은 걸 도입을 하면 국회가 남 탓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도 남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주장이 그 대결 정치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 때문에 승자 독식 때문에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한이 강하고 약하냐를 떠나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적 틀에서는 바로 그런 무한 경쟁, 전면적 충돌, 그리고 양당 정치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있으면서 미국 정치를 이제 쭉 관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통령부터 별의별 걸 한꺼번에 수십 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데 네. 너무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고속도로 그 입구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후보를 알리는 이런 판을 이제 들고 서는 사람 5명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그 선거 운동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의 민주주의가 뭐 민주정치도 하나의 생활 방식의 일부로서 이제 조용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무슨 선거를 해도 죽기 살기입니다. 네. 네, 농협 무슨 뭐 조합장 해도 죽고 살기고 하긴 또 그러네요. 네, 대학의 뭐 총장도 말이죠 죽고 살기고 하니까 예. 이것을 제도를 고쳐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립 정치라든지 정당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의 사실 문제다. 정치 문화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렇게 너무 팝을 지어 싸우고 예. 민주적으로 안 하는 이것이 예. 버릇이 돼가지고 예. 정치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 같기도 한데 우리의 정당 정치의 수준, 정치 문화 그 상황을 의원 내각제라는 틀을 가져와서 그나마 좀 발전시켜 봅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문화 수준과 정당 정치의 발전 수준에 의원 내각제를 가져오면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게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각제를 했다면 살아남았을까? 이만큼 발전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제 때문에 독재도 하고 무리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드는데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미래는 미래도 뭐 4년 중임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우리 내외 조건이랑 이런 데 이제 좋은데 지금 이제 어느 나라든지 권력 구조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는 데 따르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제헌절에서 제가 보니까 헌법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 헌법 정신은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이제 정신이 되는데 이 권력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너무 많이 바꾸게 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자꾸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네.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의 국가의 기본법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존엄성이 있고 그걸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 헌법이 누대기다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철 지난 옷은 갈아입어야 된다. 또 30년 됐으니까 시대에 안 맞는다. 아니 어떤 나라든 200년, 300년 되는 헌법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0년 됐다고 시대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헌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헌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